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참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그 다음에 유재수 청와대 무마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또 이어서 터지는 게 조국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 수사들이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밝혀지다 보니까 이 정권이 다시 또 검찰을 갖다가 비판하고 욕합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이 도대체 뭔 죄입니까? 아니,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든 민간인든 나쁜 놈들 갖다가 잡아내서 벌 주라고 판사님한테 올리는 게 그게 검찰의 본연의 임무인데, 아니, 대통령하고 친하고 여권하고 친하면 그거 수사 안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이고, 예? 여권의 어떤 기득권 보호 전략입니까? 예? 윤석열 검찰만 조용해주면 어떻게 이 경찰 조직하고 해서 다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그런 겁니까? 참나. 아니, 이해찬 대표가 아니,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또 검찰을 갖다 비판해요. 나 참, 이런 나라가 어디 있고 이런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로? 대통령이 말이요, 직접 나서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법무부 차관한테 말이요, 나한테 직보하시오. 그 직보 내용이 검찰 우선 없애버리고 검찰 수사 단계받아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라는 걸, 곧다운 걸 갖다가 검찰 개혁이랍시고 보고받고 해하고 검찰의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그러고, 윤석열 검찰 신뢰한다고 그러고. 윤석열 검찰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황교안 대표 단식 거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야, 진짜로 국회에서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흔히 말하는 그 패스트 트랙 올라탄 그 법이 다 통과돼가지고 공수처가 설치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봐요. 시청자 여러분,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전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찔합니다. 차분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청와대가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사실을 갖다가 수집해서 그걸 경찰에 넘겨주면서 수사 한번 해봐라. 어떻게든 한번 엮어봐라. 그래서 대통령의 친구인 어떤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가 검찰 수사에서 지금 하나씩 까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대미문의 청와대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 정치 공작, 선거 공작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공수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권에 불리하고 여당에 부담되고 또 청와대 대통령에게 짐스러운 이런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한테 이렇게 가지고 와보시오. 해가지고 뭉개버렸지 않았을까요? 덮어버렸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말입니다. 또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정부의 최고 실세들하고 가까운 유재수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나중에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했죠. 유재수의 고위공직자로서의 비감찰이 감찰반에 의해서, 진짜 이거 청와대 공식 감찰반에 의해서 첩보가 수집돼가지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찰 중단이 됐어요. 이게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이걸 지금 검찰이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이루어졌는데, 문재인의 공수처, 문재인의 제2검찰청, 민변의 공수처가 만약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면은 이 유재수 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감찰 무마 의혹이
제대로 밝혀졌을까요? 이것도 난 완전히 유야무야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지켜들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금요 근 1년 4개월 넘었습니다. 처음 문제 발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 반원이 처음 첩보 이수해서 보고해가지고 감찰 중단된 이후로 지금 1년 4개월이 넘어서 이제서 밝혀지고 있어요.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거 할까요? 이거 했을까요? 이 두 사건이 이렇게 무마됐을 거 아닙니까? 자, 공수처. 지금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이 2개가 있는데, 자, 민주당 안에 공수처법은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합니다. 무슨 뭐 추천위원회 7명인가 해가지고, 뭐, 여당, 야당 뭐 해가지고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임명해요. 기껏해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처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인준을 받자. 그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람이 임명한 공수처고, 대통령과 친한 민변, 대통령과 친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그런 변호사들이 절반 이상 공수처의 수사관으로 검사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검사는 절반 이상, 공수처의 검사는 절반 이상 검사 출신으로 못 채우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민변 출신 온다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공수처가 뭔 일을 하겠어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뭐 있으면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 다음에 여당이 맨날 노래를 부르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검찰이 갖다가 정치적으로 그냥 알아서 수사를 하고 정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갖다가 별도로 수사하고 기소권까지 주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 해서 그것이 공수처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정농단도 없어질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문재인의 공수처 제2검찰청 그리고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해체 수준에 가는 이런 공수처는 필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공수처가 이 사실은 검찰만 없애고 문재인의 제2검찰청, 예? 좌파 민변의 제2검찰청을 만드는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 수사는 밑에 하수인 노릇하는 경찰 조직과 쫙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수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수처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 중에 하나가요,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게 수사 대상이 전현직 고위공직자입니다. 뭐 전직이 뭐 몇 년 전까지 그만둔 사람인지 몰라도 전현직이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직 고위공직자예요. 예?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조국과 조국 가족 가는 모든 수사 있죠. 공수처에서 갖고 가버려 이첩시켜라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유야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조국이가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묵비권 행사하고 세상에 엊그저께 말입니다. 예? 조국 물론 피의자니까 방어권 있다 손 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아들도 가서 묵비권 행사했다고 하대요. 예? 아들도 지금 무슨 조국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행한 거기에는 가짜 허위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대학원 입시에 갖다 넣은 거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때 활동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넣어서 지금 합격했는지 안 합격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아마 불러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아들도 와서 묵비권 행사했대요. 진술 거부권. 예? 조국 지도 진술 거부권, 지금 아들도 진술 거부권, 지금 부인은 아직 수사대 안 나오고 지금 딸은 저렇게 또 뭐 어디 의과대학 뭐 된다고 지금 또 뭐 시험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녀까지 제가 뭐 비하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조국이 말로는 가족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협조하겠다 몇 번을 얘기해놓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조국이가 왜 저렇게 갔다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를 방해하고 하겠습니까? 공수처만 설치되라. 공수처만 설치되라. 공수처만 설치되면 내 사건 윤석열 검찰 손에 띄고 간다.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3시간 만에 윤석열 빼고 특별수사팀 만들자고 그렇게 공작했지 않습니까? 된통 혼났죠. 여론에 역풍 맞고. 그런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제 이유가 나는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한국당에서 한교안 대표가 단식까지 걸치는 그런 그 법률 투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의견은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은 공수처법도 절대 안 된다라는 대원칙 하에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피력해 봅니다. 물론 선거법도 연비제, 연동형 비례대표죠. 연비제 선거법이나 공수처 신설법이나 똑같이 저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비제 선거법은 좌파 연합 정권이 나와가지고 정말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좌파 경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는 여태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검찰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해체 수준이고, 경찰 조직과 그 다음에 제2의 또 다른 문재인의 검찰을 가지고 민변의 검찰청인 공수처를 가지고 이렇게 권력 수사기관을 갖다가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좀 신중하게 한국당에서 이 연비제 선거법 협상과 그 다음에 공수처법 신설에 관한 이 협상, 이런 부분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아무튼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대원칙 하에 한번 협상에 임해서 좀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야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좀 안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의견 피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제가 이렇게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분석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광고, 지루한 광고 끝까지 봐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알게 모르게 저한테 성원해주신 그런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